민수 씨, 지금 즉시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회장실 비서가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이요? 지금, 즉시요? 비서는 짧게 대답했죠. 네, 회장님께서 급하게 찾으십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어제 그 일로 회사가 결정을 내린 게 분명했어요. 동료 경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다녀올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해고 통보일 거야. 아니면 더 큰 징계.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죠. 들어가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민수는 33의 젊은 나이지만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회사 경비로 일하고 있지만 그는 단순히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로비를 정돈하고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의 밝은 목소리는 출근길 피곤한 직원들에게 작은 활력이 되었어요. 그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고 이름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건물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택배가 오면 직접 각 부서로 전화해서 알려주곤 했죠. 특히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민수는 특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힘드시죠? 제가 커피 하나 사다 드릴게요. 자기 돈으로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경비님이라며 사양하던 직원들도 나중엔 민수의 마음을 알고 고맙게 받았죠. 민수 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라는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천만에요. 파이팅 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회사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회사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민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전등이 고장나면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구를 갈아 끼웠죠. 관리팀에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민수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면 공구를 들고 가서 직접 고쳤고 복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본인이 먼저 걸레를 들었어요. 관리회사 직원들도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책임감이 대단해요. 우리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시더라고요. 민수는 그냥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아침에 민수를 보면 직원들은 기분이 좋아졌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민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라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갔어요. 실제로 회사 만족도 조사에서 경비실 서비스가 최고 점수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비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장인어른 박정호는 63세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합니다. 그는 이런 사위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민수 자랑을 빼놓지 않았죠. 우리 사위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 딸한테도 잘하고 친구들이 경비로 일한다며 좀 아쉽지 않나? 라고 물으면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업을 빛내는 거야. 민수는 어디서든 인정받을 사람이지.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정호는 업무차 근처에 왔다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죠. 그래, 얼굴이나 보고 가자. 정호는 미리 준비해둔 용돈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해야지. 정호는 민수 회사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로비, 밝은 조명, 그리고 경비실에서 근무 중일 민수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았죠. 정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민수가 반가워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로비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직원들이 한쪽에 몰려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 사이로 무언가 보였죠. 아니,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정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로비 한복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그 중심에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3 청년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앞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부장 강태식이었죠. 태식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뭔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비 따위가 감히 직원에게 데려오라고. 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네가 뭔데 지시를 해?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 순간 정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식이 민수의 머리를 발로 밀치듯 찬 거예요. 민수의 몸이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바닥만 응시하며 이를 악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차마 말리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켜만 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위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민수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다니요. 게다가 발로 차이기까지 하다니.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정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정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호는 태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소. 하지만 태식은 정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누구세요, 아저씨? 여기 관계자 아니면 나가세요. 주변 직원 몇 명이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아저씨, 여긴 회사 건물이라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한 직원이 정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호는 그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저 사람이 내 사위요. 사위를 저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오. 하지만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정호를 밀어냈어요. 경비 가족이면 더 조용히 하셔야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이 정호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정호는 저항했지만 젊은 직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나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요. 정호가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그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정호를 비웃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노인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태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 가족이면 더 조용히 해야지. 회사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태식은 손짓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했죠. 빨리 내보내. 직원들은 정호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정호는 균형을 잃었어요. 뒤로 비틀거리다 결국 로비 입구 계단에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화강암 바닥에 손바닥이 부딪히며 찰과상이 생겼죠. 민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을요. 아버님. 민수가 외치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옆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민수의 어깨를 눌렀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일으킨 일이잖아.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장인어른께서 자신 때문에 저런 수모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호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정호는 상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로비 안쪽을 바라봤죠. 민수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무시당한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63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정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민수가 무릎 꿇은 채 있는 게 보였어요. 정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요. 정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저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죠. 정호는 차에 올라타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정호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63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죠. 단호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수백 개의 이름들이 지나갔어요. 정부 부처 국장, 대기업 임원, 학계 원로들. 정호가 평생 쌓아온 인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들을 지나쳤죠.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회장 이성훈이라는 이름 앞에서요. 정호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성공도 나눴던 사이였죠. 20년 전 성훈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호는 이미 국가 주요 인프라 안전평가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성훈은 젊은 사업가였고 정호보다 10살 가까이 어렸지만 둘은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성훈이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호가 은행 관계자들을 소개해줬죠. 대형 건설 프로젝트 안전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정호는 성훈의 회사를 믿고 함께 일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형님처럼 믿고 따릅니다. 성훈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정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성훈이, 나 정호야.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성훈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신데요. 정호는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네. 시간 괜찮은가? 성훈은 즉시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시간 내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정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찻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근처 다산 찻집이라고 하나? 거기서 보세. 성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찻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정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수가 무릎 꿇던 모습, 태식이 발로 차던 모습, 직원들이 자신을 밀어내던 모습.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편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했죠. 찻집에 도착한 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보이는 조용한 자리였어요. 주인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뭘 드릴까요? 정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녹차 한 잔 주시오. 그리고 곧 한 분 더 오실 겁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찻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훈이었어요. 성훈은 정호를 발견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성훈은 정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게, 성훈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성훈은 정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회사에서 일하는 경비가 있네. 이름은 민수라고 하지. 성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요? 아, 경비실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 말씀이십니까? 일을 참 잘한다고 들었는데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내 사위일세. 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사위분이십니까? 정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 친구 얼굴 보러 회사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네. 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더군. 자네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발로 차고 있었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호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말리려 했더니 직원들이 나를 밀어냈지. 노인이 뭘 안다고 끼어드냐면서 말일세. 정호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직 피가 약간 배어있는 상처가 보였죠.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했네.
성우는 그 상처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 친구가 형님처럼 모시던 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니요. 형님. 정호는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 그냥 경비가족으로 본 거야.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자네는 알지 않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해왔는지.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정호는 국가 주요 시설 안전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한 번 사인하면 수백억짜리 현장이 멈추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자신을 믿고 도와준 은인이었죠. 성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부장입니까? 정호는 이름을 말했어요. 강태식이라고 하더군. 성훈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강태식, 영업부 부장이군요.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님을, 20년 지기 친구를 이렇게 대한 직원이 자신의 회사에 있었다니.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이건 바로 잡아야 해.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바라봤어요.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보고 싶네. 성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형님께 이런 일을 겪게 한 것,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자네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보게 될 걸세.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죠. 20년 동안 정호를 봐왔지만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형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제 회사에서 일어났다니. 정호는 손을 들어 성훈의 말을 막았어요. 내일 보세, 성훈아.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정호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자네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보게 될 걸세.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죠. 선생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제 회사에서 일어났다니. 정호는 손을 들어 성훈의 말을 막았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가 바로 잡아야 하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우는 정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자신의 회사가 대형 플랜트 공사를 맡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안전평가에서 탈락할 뻔했던 그때 정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짚어줬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 됩니다. 정호의 조언 덕분에 공사는 무사히 진행됐고 회사는 수백억의 손실을 면했습니다. 성우는 그때 정호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성훈도 따라 일어서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걸어갈 거야. 성우는 정호를 찻집 문까지 배웅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내일은 회사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정호가 찻집을 나서자마자 성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내일 아침 8시에 긴급회의 소집해.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영업부 강태식 부장. 모두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해.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설명하겠네.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CCTV 영상 전부 확보해둬. 특히 강태식 부장 관련된 거. 비서실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강태식, 내가 잘못 건드렸어. 아주 잘못 건드렸어. 성우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정리할 게 많았죠. 한편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식에게 무릎 꿇었던 것도 괴로웠지만 장인어른이 자신 때문에 수모를 당한 게 더 괴로웠어요.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정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왔어? 오늘 아버님이 회사에 오셨다던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민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회사에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내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민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부장에게 무릎 꿇은 일, 장인어른이 말리려다 밖으로 밀려난 일. 아내는 듣고 있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일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능해서. 아내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하지만 민수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아버님께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아버님께 찾아뵙자. 함께 사과드리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태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경멸 어린 눈빛, 발로 차던 모습.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민수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새벽 5시, 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민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동료 경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민수는 로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걸레질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전화가 울렸죠.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비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오늘 아침 8시에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실이요? 비서실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부른다니요.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민수는 회장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회장은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경비인 민수와는 너무나 먼 존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민수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해고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징계를 받는 건 아닐까? 민수는 손을 떨며 유니폼을 정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민수는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직원들은 민수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7시 50분, 민수는 경비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울게요. 회장실에 가봐야 해서.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실? 무슨 일인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민수는 경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식이었어요. 태식도 회장실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식은 민수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너도 불려갔어? 어제 일 때문에 혼나러 가는 거겠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태식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회장실까지 올라가다니. 평생 한 번 있을 일이겠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함께 탔어요. 태식은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죠. 민수는 바닥만 바라봤고 태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제대로 말해. 내가 잘못했다고. 태식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죠. 비서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식 부장님, 민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비서실 직원을 따라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강태식 부장과 민수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죠. 커다란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회장 이성훈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성훈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앉게. 태식은 당당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주저했어요. 경비가 회장실 소파에 앉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수 씨도 앉으시게. 성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성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경비가 저희 부서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차원에서. 성훈은 손을 들어 태식의 말을 막았습니다. 부장, 자네 말은 나중에 듣겠네. 먼저 영상부터 보세. 비서실장이 회장실 벽면에 있는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로비 전체가 보이는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태식이 그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태식이 민수의 머리를 발로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정호가 나타나 말리는 장면, 직원들이 정호를 밀어내는 장면, 정호가 바닥에 손을 짚는 장면. 모든 게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영상을 멈추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부장, 이게 자네가 말한 교육 차원인가? 태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회장님, 저는. 성우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닥쳐. 회장실이 울렸어요. 태식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어요. 부장, 자네는 아나? 어제 자네가 밀어낸 그 노인이 누군지.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경비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그분이 박정호 선생님이시네. 태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 안전평가 전문위원이셨네. 철도, 원자력, 고압전력, 대형 플랜트. 한번 사인하시면 수백억짜리 현장이 멈추는 자리였지.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태식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5년 전 플랜트 공사할 때 선생님 덕분에 살았네. 자네는 그때 입사하기 전이라 모르겠지만 말일세. 성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분을 자네가 노인 취급하며 밀어냈어. 바닥에 넘어지게까지 했고.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성훈은 태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성훈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 보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성훈은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 선생님, 사위분께 사과드리네. 우리 회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성훈은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회사가 사람 대하는 방식을 다시 보라 하셨네. 성훈의 말에 회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성훈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부장, 이게 뭔지 아나?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성훈은 서류를 펼쳤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규정이네. 자네가 어제 한 행동은 여기 명시된 금지 사항을 전부 위반했어. 성훈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 폭력, 공개적 모욕, 인격 침해. 게다가 CCTV에 다 찍혔으니 증거도 명확하지.
태식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둘이나. 성훈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가족? 성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을 내가 경비가족을 내쫓을 때 했어야지.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정호를 밀어내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경비가족이면 더 내보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성훈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인사팀장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인사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식 부장, 즉시 정직 처분하게. 기간은 3개월. 그리고 정직 기간 동안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 수위 결정할 것.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직 3개월이면. 성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도 가벼운 처분일세. CCTV 영상 보면 즉시 해고감이야.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식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성훈은 더 이상 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인사팀장에게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비에서 박정호 선생님을 밀어낸 직원들 명단 작성하게. 전원 감봉 3개월, 직장 내 인권 교육 이수 필수. 교육 이수 안 하면 재계약 불가로 하게. 인사팀장은 메모하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 분석해서 해당 직원들 특정하겠습니다. 성훈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앉게. 민수는 다시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성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일했나?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회장님.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동안 일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네.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고 회사 시설 관리도 잘하고. 민수는 황송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성훈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회사 안전관리팀 하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관리팀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였어요. 건물 안전, 시설 관리, 위험 요소 점검 등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자리 하나 비었네. 민수 씨 거기서 일해보지 않겠나?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전관리팀이요?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네. 경비직에서 안전관리팀 사원으로 발령내겠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경비인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성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는 이미 하고 있었네. 전등 고치고 시설 점검하고. 그게 바로 안전관리 업무 아닌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동안 경비로 일하며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식 직원이 된다는 것. 그것도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한다는 것.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성훈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호 선생님 사위분이라면 당연히 우리 회사가 잘 모셔야지.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민수 씨 발령권은 제가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성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그 전까지 경비 업무 인수인계하고. 민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이만 가봐도 되네. 세부서 팀장이 연락할 거야. 민수는 일어서서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민수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민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회장실 안에는 성훈과 태식, 인사팀장만 남았습니다. 성훈은 다시 태식을 바라봤어요. 부장, 일어나게. 태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성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정직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일세.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민수 씨와 정호 선생님께 사과해야지.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은 손짓했어요. 나가보게.
태식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태식이 나간 후 성우는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정호 선생님께 보고 드려야겠네. 이렇게 조치했다고.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회장님.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 일로 배워야 할 게 많네. 직급과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일세.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정호가 받았어요. 회장, 일 마무리했나?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처리했습니다. 정호는 전화기 너머로 성운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강태식 정직 3개월 관련 직원들 감봉과 재교육, 그리고 민수의 안전관리팀 발령. 정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수 발령 건은 내가 요구한 게 아니었네만. 성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민수 씨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인재였습니다. 정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 판단을 믿겠네.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도 될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네.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정호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민수한테는 내가 개입한 걸 말하지 말게. 그 친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싶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수 씨에게는 회사 차원의 결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정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회장. 자네 회사가 제대로 된 곳이라는 걸 확인했어.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구나. 정호는 민수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사람이었죠. 정호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민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안전관리팀으로 발령났어. 동료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셨어. 동료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해, 민수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 다들 알아. 당연한 결과야.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식 직원 됐어. 안전관리팀으로.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응, 정말이야. 회장님이 직접.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 정말. 민수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어제 일도 있었고.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퇴근하고 함께 찾아뵙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민수와 아내는 정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호가 문을 열었어요. 왔구나.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부터 깊이 절을 했어요. 아버님,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정호는 손을 들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그런 수모를. 정호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수모? 별거 아니었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일 많이 겪었어. 정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냉정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실에 불려간 일, 강태식이 징계받은 일, 그리고 자신이 안전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일. 정호는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그래, 회장이 직접 그렇게 했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경비였는데. 정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수야, 그건 자네 실력 때문이야. 회장이 자네를 봤던 거지.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모습을 말이야.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한 가지만 기억하게. 민수는 정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도 사람 대하는 태도는 변하면 안 돼. 자네가 경비로 일할 때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그게 진짜 실력이야.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전관리팀은 중요한 곳이야. 건물 안전, 사람들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지. 자네라면 잘할 거야. 민수는 다짐하듯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항상 그래왔듯이 말이야.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믿어주시고.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고 정호는 그런 사위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세부서 첫 출근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 넥타이를 매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죠. 잘할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최선을 다할게.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안전관리팀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들, 벽에 걸린 안전 관련 인증서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팀에 배치된 민수입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민수를 바라봤어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민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팀 김성일 팀장입니다.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성일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이수진 대리, 박준혁 사원입니다. 수진과 준혁이 민수에게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민수 씨. 민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일은 민수를 빈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민수 씨 자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 파악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민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컴퓨터, 전화기, 문구류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이 모든 게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경비실에서 일하던 자신이 지금은 정식 직원이 되어 사무실에 앉아 있다니요.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일이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민수 씨, 경비로 일하면서 시설 관리 많이 하셨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등 교체, 수도 수리, 청소 관리 등 했습니다. 성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전관리는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 씨, 회사 20층 건물 구조 다 아시죠? 민수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3년 동안 매일 순찰했으니까요. 어느 층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그럼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겠는데요? 저희는 서류로만 봤거든요. 성일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감각과 실무 경험,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민수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성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지만 민수 씨가 가진 경험도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민수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수 씨,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게 됐죠. 민수는 일주일 전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죠. 식당에서 팀원들과 식사를 하며 민수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민수 씨, 경비 일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 가지고 했어요. 경비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전 부장 강태식과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정직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더 이상 부장이 아니었어요. 평사원으로 강등되어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식은 민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 민수는 태식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 남자만 있을 뿐이었죠.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로 남겨두죠. 앞으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일합시다. 태식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복수나 원망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민수 씨,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장인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수는 첫 출근을 무사히 마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민수입니다. 정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첫 출근 어땠나?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버님. 팀원들도 좋으시고 팀장님도 잘 챙겨주시고요. 정호는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호가 물었어요. 뭔데? 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제 자신을 만든다는 거요. 제가 경비로 일할 때 직원들에게 친절했던 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민수야. 정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나 때문에 일이 커진 게 아니야. 내가 항상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자격이 생긴 거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정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수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호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정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직책이나 지위로 판단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로 판단되는 거지. 민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아버님.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운 사위,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민수를 말이죠.